초원이 타고 있었다.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한 가닥 연기가 치솟을 뿐이었다. 사내는 숨을 죽였다. 멀리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연기. 그것은 흙먼지였다. 그리고 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사내가 한쪽 손을 쳐들었다가 힘차게 내렸다. 그것을 신호로 산의 양쪽에 있던 26기가 일제히 내닫기 시작했다. 600마리의 말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그러자 마치 대지 전체가 요동치는 듯했다. 26기 가운데 한 기는 말대를 몰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말대를 쫓는 자들이 있는 후방으로 향했다. 말대 후방에 있는 수십 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들이 많다. 베어내고 쫓아버리고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말대는 방향을 바꿔 언덕과 언덕 사이 작은 초원에 한 덩어리가 되어 멈춰 있다. 쫓아버린 자들 수는 60-70명. 그 가운데 10여 명은 칼에 베어 쓰러져 있었다. 이쪽 26명 가운데 크게 다친 자는 없다. 지금부터 말을 몰고 신도로 간다. 대략 200리길. 이 두루 도착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 잠깐, 애써 600마리나 되는 말을 손에 넣었는데 순순히 돌려줄 수야 없잖소. 우리끼리 팔아치워 돈을 나눠 가집시다. 처음부터 약속했잖아. 말을 되찾아 신도까지 몰고 가기로. 그야 물론 그러기로 하고 돈을 좀 받긴 했지. 하지만 정말로 말을 되찾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혹시나 해서 따라왔을 뿐이요. 사실 운이 좋았으니 성공한 거지. 그런데 이런 운을 날려버리다니. 탁현의 술집에서 고용한 4명 중 1명이었다. 그들 4명은 모두 한패인 듯 다른 자들도 동조할 기색이 보인다. 난 당초부터 되찾을 작정이었다. 사내는 일행을 둘러보며 단호히 말했다. 맞은편 끝자락에 선 두 거구가 눈에 들어왔다. 기습과 동시에 혼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그들 두 사람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도 동작이 보통 날랜 것이 아니었다. 맞붙은 상대를 말에서 안아 올려 그대로 다른 상대에게 내던지기를 식은 죽 먹듯 해치웠던 것이다. 운이 좋았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하지. 하지만 난 그런 시시한 운 따위 바라지 않는다. 신도에 가면 사례금을 받게 돼. 뿐만 아니라 신용도 얻을 수 있고. 사내의 배후에는 그를 호위하듯 6명이 둘러서 있다. 이 6명과 탁현 북쪽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던 1명. 사내가 신임하고 있는 건 이들 7명뿐이었다. 그중 6명은 탁현에서 진작부터 사귀어온 젊은이들이었다. 좋소. 그럼 말을 몇 마리씩 나누면 어떻겠소? 신용을 얻고 싶은 자는 신도로 가구려. 안 싫소. 가다 보면 도적대 소굴도 있소. 200명은 좋게 될 거요. 요행이 그들 손에 죽지는 않는다 해도 말은 당장 되뺏기고 말 거요. 그럼 가버려. 난 도적이 되고 싶진 않다. 사나이에겐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신의야.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세상에 신이라니. 그가 더러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다른 3명도 따라 웃는다. 맨 가에 있던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초원에 바람이 일었다. 불들이 호수 위의 물결처럼 나부끼며 퍼져간다. 600마리나 되는 말을 몰고 이틀 만에 신도까지 닿는단 말이오? 당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요? 눈이 크다. 아직 젊다. 음성도 우렁우렁하다.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물론 잘 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래도 간다는 거요. 그렇다. 혼자 남아도 적어도 7사람은 날 따를 거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말 삼가해. 난 간다고 했어. 두 말은 안 한다. 재미있군. 4명이 킬킬대고 웃었다. 너희는 당장 꺼져. 눈이 큰 젊은이가 그 큰 눈을 더욱 부릅뜨며 말했다. 꺼지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만 빼고 말을 나눠 갖겠다는 거야? 남고 싶으면 남아도 돼. 단 말은 신도로 데려가는 거다. 또 한 사람, 수염을 기른 거구의 남자가 말했다. 차분히 가라앉은 음성이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위협감을 풍겼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말을 되찾아서 신도까지 몰고 가기로 하고 이 사람에게 고용된 거야. 적지만 미리 도움도 받았어. 그러니 최후까지 일을 마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돈이래야 얼마나 받았다고. 일단 약속한 돈을 받았으면 많든 적든 받은 건 받은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사람 하는 일이 옳아. 순전히 운이었어. 이 이상 질질 끌다 보면 그나마 운도 달아나 버린다고. 운은 무슨 운. 이 사람에겐 계책이 있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알았어. 지형도 잘 알고 말다 솜씨가 능숙한 사람들도 거느리고 있었던 거야. 난 말을 신도까지 몰아보고 싶다. 너희들 계속 귀찮게 굴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야. 따라올 맘 없으면 모가지 달아나기 전에 싹 꺼져버려. 다른 저들도 마찬가지야. 눈 큰 젊은이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돌아간 자는 결국 4명뿐이었다. 남은 사람은 모두 22명. 고마웠어. 인사하지. 사내는 2사람 앞에 섰다.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덥이라고 한다. 관우, 자는 운장이라 하오. 수염 기른 사내. 장비, 자는 익덕이요. 눈 큰 젊은이, 좀 앳되어 보인다.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네 분에 시달릴 뻔했군. 아직 인사는 이루오. 우린 그저 당신의 솜씨를 좀 보고 싶을 뿐이니까. 탁현에서 말을 걸어왔을 때도 사탕 발림은 언더군. 그래서 다를 생각이 든 거요. 시시한 사내라는 걸 알면 우린 비전 없이 가버릴 테니 그렇게 하시오. 그런가? 그렇다면 자네들을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겠군. 그래도 좋은가? 좋고 말고 마음대로 부려보시오. 말 600마리 다루기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장비의 선선한 대답, 우락부락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장점은 오히려 도드라져 보였다. 선두에 6명, 관호와 장비는 중군으로 나와 함께 간다. 후방에는 말 잘 다루는 홍기 1명. 홀로 말 600마리를 이끌던 게 저치였나? 장비가 말을 돌보는 홍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출발한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달리는 거다. 오늘 밤엔 물밖에 없다. 내일은 물도 없고 신도까지 참고 달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말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비는 언덕 위에서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관우와 장비도 묵묵히 그 뒤에 서 있었다. 홍기가 말을 솜씨 있게 다루고 있다. 앞말을 선두에 세우고 힘센 수컷 3마리를 그 뒤에 배치해 놓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홍기는 자신에게 맡겨달라 했다. 그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말을 사육해오고 있다. 철이 들 무렵에는 갈기를 붙잡은 채 말에 타고 있었다 한다. 선두 6명, 꽤 든든해 보이는데 당신 직속이요? 저 홍기라는 작달막한 사람도 말대를 아주 잘 다루는군. 장비가 말했다. 말의 움직임을 보았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피가 끓어오르는 모양이었다. 유비가 달리기 시작했다. 무리해서 이탈해 나가는 말은 없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 양옆으로 바짝 달아붙어 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무기도 가지각색, 옷차림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른 자들은 어떻게 부를 생각이슈? 없는 것보다 못한 놈들 뿐이구려. 이
다물지 못하겠나, 장비? 지금은 유비님 마음을 어수선하게 해서는 안 되네. 관우가 단호하게 타일렀다. 그날은 신도 북방 약 30km 지점에까지 도달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달아난 말도 없다. 유비는 직속 6명을 2명씩 나누어 교대로 적구로 보냈다. 동틀 무렵 세 번째로 나간 적구 2명이 돌아왔다. 200명 이상의 도적들이 모여 만반의 대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두울 때 습격하지 않는 것은 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유비는 생각했다. 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몰아서 빠져나가겠습니다. 홍기가 말했다. 맡길 수밖에 없었다. 홍기와 사귄 지도 어언 4년. 군사학 같은 것을 배우고 싶다기에 가르쳐 주었다. 읽고 쓰기부터 시작한 터라 처음에는 유비도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노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다지 열중하지는 않았다. 책보다도 남들과 사귀는 것을 더 선호한 편이었다. 빠져나가면 그 길로 곧장 신도까지 달려라. 6명을 붙여주겠다. 후방은 염려 말라. 선생님은요? 홍기로서는 유비가 스승이었다. 200명을 처치하고 나면 나도 신도로 간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승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지금은 말 600마리를 무사히 신도로 몰고 가는 것이 승리야. 명심해라.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걱정하는 순간에 늦어버리고 말 테니까. 자고 있던 사람들을 서둘러 깨웠다. 600마리와 홍기 외 6명을 남겨두고 먼저 출발했다. 우선 적에 대비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것도 200명이나 되는 도적 무리에 대처할 대세를 갖추는 일이. 얼마 안 가서 해가 솟아올랐다. 유비로서는 차라리 쓰기부터 시작한 터라 처음에는 유비도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노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다지 열중하지는 않았다. 책보다도 남들과 사귀는 것을 더 선호한 편이었다. 빠져나가면 그 길로 곧장 신도까지 달려라. 6명을 붙여주겠다. 후방은 염려 말라. 선생님은요? 홍기로서는 유비가 스승이었다. 200명을 처치하고 나면 나도 신도로 간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승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지금은 말 600마리를 무사히 신도로 몰고 가는 것이 승리야. 명심해라.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걱정하는 순간에 늦어버리고 말 테니. 자고 있던 사람들을 서둘러 깨웠다. 600마리와 홍기 외 6명을 남겨두고 먼저 출발했다. 우선 적에 대비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것도 200명이나 되는 도적 무리에 대처할 태세를 갖추는 일이. 얼마 안 가서 해가 솟아올랐다. 유비로서는 차라리 백기라도 내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드디어 적들의 모습이 보였다. 분명 인해 전술이었다. 머리수만 믿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인간들로 울타리를 쳐서 길을 막아보자는 속셈이리라. 이쪽은 고작 10여 명. 적들에게는 적구 때쯤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도적이라고 갈보지 마시오. 놈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장비가 말했다. 관우는 적을 보고도 태어난 모습이다. 전진한다. 우로 관우, 좌로 장비. 나머지는 뒤에 붙어라. 당신 정말 자신 있는 거요. 이 정도도 처치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도 할만하지 않은가? 유비는 생각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여기서 죽으리라. 화살이 닿을 만한 지점까지 나가면 두 사람은 즉시 다른 자들을 데리고 옆으로 비켜라. 600마리의 말들이 달려올 것이다. 당신은 난 말들이 오기 직전까지 적전에 대기한다. 말이 통과하면 흩어진 적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기 전에 적진으로 쳐들어간다. 그땐 내가 선두에 선다. 잠깐, 당신이 도적
아니요. 대장이 적의 화살에 몸을 내맡긴다는 거요. 사람도 몇 안 되는 판에 대장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어. 유비는 말의 배를 걷어찼다. 관우와 장비도 양옆에서 따랐다. 적들이 가까워졌다.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관우와 장비는 재빨리 옆으로 비켰다. 다른 자들도 뒤따랐다. 순간 대지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600마리의 말대가 돌진해온다.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유비는 말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옆으로 비켜서 달렸다. 한동안 흙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비는 다시 두어 걸음 앞으로 나갔다. 유비는 잠시 망설여지는 자신을 가혹하게 질타했다. 몇 개의 화살이 귓가를 스쳤다. 홍기가 말한 대로 말들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갔다. 어느 틈에 관우와 장비가 곁에 와 있었다. 당신 운이 좋구먼. 장비가 말했다. 화살을 맞지 않았대서 그런 게 아니오. 우리 두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지켜보기만 하시오. 저 따위 놈들 나 혼자서 모조리 죽여버릴 테니. 장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비는 돌진하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칼을 빼들었다. 적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유비는 고함을 질렀다. 맞부리쳤다. 오른손에 든 칼이 상대의 가슴을 뚫고 등 뒤로 꽂혔다. 그런데 칼이 상대의 몸에서 빠지지 않았다. 말에서 떨어지려는 상대를 유비가 떠받치고 있는 영국이었다. 유비는 팔로 상대의 몸을 밀어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칼을 빼냈다. 순간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되었다. 다음 적이 덤벼들 기세다. 유비는 냉큼 후려쳤다. 말에서 떨어진 상대의 등에 유혈이 낭자하다. 또 다른 적을 찾았다. 그러나 주위에는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장비가 빼앗은 장창을 휘둘러대며 적들 속으로 쳐들어가고 있었다. 말 위의 적들이 차례차례 떨어져 나뒹굴었다. 장비는 고함을 지르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며 좌충우돌했다. 적들은 그저 달아날 뿐이었다. 관우는 장비처럼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소리 없이 적들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칼을 휘두르며 베어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순식간에 3-4명씩 말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또 싸우고는 있었다. 그러나 200명이 넘는 적들은 오로지 관우, 장비 두 사람에게만 사뭇 내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장비가 움직이는 곳마다 피가 튀고 관우의 말이 머무는 곳마다 시체가 쌓였다. 그런 광경을 유비는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대장, 갑시다. 장비가 말을 걸어왔다. 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아나는 적들의 모습이 저 멀리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당신은 운이 좋았다고. 장비가 큰 소리로 웃는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자, 말대를 향해 출발! 유비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짖으며 달려나갔다. 쓰러져 있는 시체를 수없이 짓밟고 뛰어넘으며 이쪽은 아무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유비도 머리서부터 피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